2학년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과서 18페이지입니다. 자, 밀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밀도라는 개념은 공식은 이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아야겠죠. 아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 값에 대해서 배웠죠. 철의 밀도는 8.4, 알루미늄 밀도는 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철이나 알루미늄은 크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으면 작아지고 크면 클 텐데 그때 질량도 달라지고 부피도 달라지기 때문에 값이 자꾸 달라지면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알루미늄인지 철인지 몰라요. 그런데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부피도 크기가 달라지면 철의 부피도 자꾸 변하고 알루미늄 부피도 자꾸 변하기 때문에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누구 부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뭐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밀도예요. 자, 두 번째 표현. 그리고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이라고도 표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표현이죠. 첫 번째 표현이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그리고 일정한 부피 안에 그 질량, 물질의 질량이 몇 번에 있냐, 일정한 부피 속에 물질의 질량, 즉 이 말은 뭐냐,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법은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다 밀도에 해당하는 정의인데요. 그래서 이 밀도라는 말은 질량을 부피로 나누거나 그러면 일정한 부피 안에 얼만큼의 질량이 들어있나라는 표현, 그리고 단위 부피당, 부피를 나누면은 단위 부피라는 말이 이 단위가 1이라는 거예요. 1 부피에 얼만큼 질량이 들어있냐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단위는 뭐였죠?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배웠죠. 그런데 요 밀리리터는 세제곱 센티미터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1ml의 부피는 1세제곱 센티미터의 부피와 같은 부피다 해서 요 밀리리터 대신에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단위는 두 종류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밀도를 알아볼게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계산했던 철 볼까요? 철은 밀도가 7.87로 항상 일정한 값입니다. 알루미늄은 밀도가 2.7로서 항상 일정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질을 몰라도 밀도가 7.87로 계산되면 이 물질은 철이다. 밀도가 2.7로 계산됐어요. 그러면 이 물질은 알루미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과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밀도예요. 물론 다른 수은, 물, 에탄올, 이산화질소, 헬륨, 질소 등 다 구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밀도가 있는데 자, 얘는 고체 밀도, 고체 중에 금 밀도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거는 액체예요. 액체, 에탄올, 물, 수은인데 이 에탄올은 술의 주성분이에요. 자, 물의 밀도 잘 볼까요? 참고로 물의 밀도는 1입니다. 자, 수은의 밀도는 13.0, 에탄올의 술의 밀도는 0.7이고 이거는 기체예요. 기체는 엄청 질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밀도도 같이 작아요. 이산화탄소는 0.002, 헬륨은 0.0018. 이런 식으로 밀도가 물질마다 정해진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물질을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0도씨와 1기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표시하냐면 요 기체 때문이에요. 기체의 밀도는 보세요. 기체는 온도가 커지면은 부피가 많이 커지고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크게 변합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크게 변해요. 자, 밀도 공식에서 뭐분의 뭐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 얘가 자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되겠죠. 요 값 중에 분모가 바뀌면 전체의 밀도 값도 값이 바뀝니다. 근데 밀도는 값이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정해진 값이죠. 그래서 항상 기체의 밀도를 말할 때는 이 부피가 변하지 않는 0도시 일기압이라는 조건을 걸어주고 그때의 밀도는 이렇게 정해진 값이다. 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므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함께 표시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우리 사실을 우리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요 밀도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쇠못 물에 가라앉죠. 근데 쇠보다 무거운 통나무 아주 무거운데 물 위에 뜹니다. 아니 가벼운 것은 물에 가라앉고 무거운 것은 물에 뜬다. 이건 뭘로 설명할까요? 이건 바로 밀도 차이 때문입니다. 밀도 차이. 알아볼게요. 자, 여기 컵이 있고요. 컵에 물과 식용유와 에탄올을 순서대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제일 밑에 가라앉고요. 식용유가 그 위에 뜨고요. 식용유 위에 에탄올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물과 식용유와 에탄올의 밀도를 보면 여기 물은 1이고 에탄올은 0.79잖아요. 자, 식용유의 밀도를 보니까 요 중간 값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가장 크고 식용유, 에탄올인데 자, 가장 큰 물일수록 어디가 있어요? 밑으로 가라앉죠. 그 다음 작은 게 식용유는 위에 뜨고 그 다음 작은 에탄올은 제일 위에 떴어요. 그래서 물이 밀도가 무거울수록 밑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 식용유, 에탄올인데 밀도가 물이 가장 크고 식용유, 에탄올 순으로 작아져요. 이거를 컵에다가 넣어보니까 물이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 식용유, 에탄올이에요. 가장 밀도가 큰 게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 식용유, 가장 작은 게 제일 위에 있죠. 이게 바로 밀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섞이지 않고 밀도가 클수록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을 넣어봤어요. 동전은 액체보다도 밀도가 엄청 크죠. 그래서 동전은 물과 비교했을 때 물은 1이지만 철은 7.8, 동전도 철로 이루어졌지만 동전의 밀도는 제일 제일 크기 때문에 동전이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얼음 볼까요? 얼음은 물에 식용유추 중간에 떠 있어요. 그러면 얘 중에 요 세 개 중에는 요 두 개라 했을 때 밀도는 누가 가장 클까요? 제일 밑에 있는 동전이 가장 밀도가 클 거고요. 그 다음은 물이에요. 물. 그 다음은 물 다음 경계에 있는 얼음일 거죠. 얼음.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요 식용유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밀도가 가장 낮은 건 에탄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도가 차이가 나면 크면 클수록 밑으로 가라앉는다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과 밀도가 큰 물질,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뜬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납하고 물이 있어요. 잠수부는 이 납을 허리에 차고 가죠. 그러면 물속에 쉽게 가라앉기 위해 납이 달린 허리띠를 차고 감소한다. 그러면 요 납하고 물 중에 가라앉는 건 납이 가라앉죠. 그럼 밀도는 누가 큰 거예요? 밀도가 클수록 가라앉는다 됐죠. 그러면 납하고 물 중에 밀도가 큰 거는 누구죠? 납이 크기 때문에 납이 물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 잠수한다. 두 번째. 요거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인데 요 헬륨과 주변에는 공기가 있어요. 근데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 하늘 위로 뜬다. 아, 그러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큰 물질 위로 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가는 것은 주변 공기보다 헬륨 기체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에요. 작으면은 헬륨이 더 뭐한 거죠? 큰 거죠.
자, 구명조끼와 물. 여러분들 구명조끼만 물에 탁 던지면 그게 떠요, 안 떠요? 뜨죠? 그 물에 뜬다는 것은 물보다 구명조끼가 밀도가 어떻다? 구명조끼 밀도가 작다. 작을수록 물보다 작으면 물에 뜬다. 자, 그러면 이제 서피 보세요. 요거 서피가 물 위에 뜨는 거죠. 그러면 파도 타기 할 때 서프보드하고 그리고 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보다 위에 뜨기 때문에 서프보드의 밀도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에 뜨거나 물에 가라앉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물에 뜨는 것은 요거죠. 그리고 구명조끼죠. 그럼 물에 뜨려면 물보다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작아야 돼요. 그럼 물에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가라앉으면 물보다 밀도가 높아야 돼요. 여기는 이제 뭐가요? 공기와 헬륨이죠. 자, 근데 헬륨이 위로 떠요. 위로 뜬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공기보다 주변에 있는 공기보다 헬륨이, 아이고 이거 틀렸네요. 이게 아니라 다시 헬륨이 위로 뜨는 것은 주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밀도가 작으면 뛰고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헬륨이고 헬륨 기체들이 있겠죠. 요번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을 거예요. 공기가. 자, 그러면 공기와 헬륨 중에 뛰기 때문에 공기보단 헬륨이 밀도가 낮아서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기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물질이 여러 가지 성질 중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물질의 특성은 뭐 한다? 구별할 수 있다. 물질을 얘가 어떤 물질인지 알루미늄인지 철인지 금인지 구별하는 게 바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 물질의 특성 중 오늘 배운 게 바로 밀도였죠. 밀도는 뭐분의 뭐였죠? 그 물질의 부피분의 그 물질의 질량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고체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자, 같은 부피인데 질량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 밀도 값은 분자가 작아졌어요. 부피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작아지면 얘 값은 밀도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보세요. 두 고체의 물질의 부피가 같지만 질량이 작다고 했죠. 그러면 밀도는 크다? 밀도는 크다가 아니라 작다죠.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으면 밀도도 작아지죠. 분자가 작아지면 전체값 밀도도 작아지듯이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작다에 틀렸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액체 금속인 수은에 여러분들 액체 금속인 수은이 있는데 철과 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예상해 볼까요? 그러면 밀도부터 알아볼게요. 액체 수은은 13.6, 철은 7.8, 금은 19.3이에요. 그러면 밀도를 먼저 비교해야 가라앉는 걸 알 수 있죠. 밀도는 금, 수은, 철 순으로 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액체 수은을 부어 넣으면 금이 수은보다 크기 때문에 크면 가라앉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금이 되는 거고 철은 수은보다 작기 때문에 수은 위에 뜹니다. 그래서 철은 요 수은 위에 이렇게 떠요. 이게 철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체가 어떤 액체에 뜬다 안 뜬다라고 설명을 할 때는 밀도의 크기를 비교해서 클수록 가라앉고 작을수록 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